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자, 벌써 2월 2일 화요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야,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202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2월 달이 됐고, 2월 달 어제 또 2월 1일이었는데 또 벌써 또 2월 2일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식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 댓글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그냥 현재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아이파크로 유명하고 뭐 이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제 특히 뭐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은 뭐 현대건설, 그래도 그 다음에 대우건설, GS건설, 보통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 현대산업개발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파크 하면 뭐 아이파크야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시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현대산업개발에 투자해서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한번 제 나름대로 조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10년 전에 한 막 6만 2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현재 28,900원, 52주 동안에 최고 높았던 가격은 32,100원이니까 거의 52주 최고가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뭐 이분도 아마 손해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10%, 15%이 정도 손해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파이낸셜 피겨 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에는 2조 7,927억, 19년에는 4조 2,165억,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다음 2020년에는 3조 6,91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18년 3,179억, 19년 5,515억, 2020년 5,41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1.3, 13.08, 14.67.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18년에 163.69였는데 2019년에 97.58.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 5월 달에 현대산업개발을 HDC하고 HDC 현대산업개발로 나누고, 뭐 건설사업, PC사업, 호텔 및 콘도 사업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업을 분할을 했고, HDC가 현재 27개 국내 계열사. 근데 이게 작년 9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비슷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개발형 건설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선진국하고 건설 중에서 좀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행사, 시공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시공사가 시행사 역할까지 같이 해갖고 개발형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게 잘만 하면 진짜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사실 개발형 건설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따르면 호흡도 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벤처 사업가처럼 고민을 많이,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롯본기 센터 짓듯이 처음에 개발서부터 컨셉서부터 주민 설득하는 것부터 막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공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사가 다 하고 나면 이제 공사만, 어떻게 보면 마진은 조금 적을 수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죠. 뭐 신경 쓸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공사하는 것도 물론 신경 쓸 게 많은데, 공사하기 전에 밑그림 그리는 게 사실 신경 쓸 게 더 많거든요. 컨셉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밑그림 잡는 걸 시행사가 하는데, 규모는 이제 시공사가 보통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워낙 부실 시행사가 많아서, 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 시행사 하는 사람들은 90%는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행사가 좀 제대로 된 시행사가 별로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수지 신봉동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될 프로젝트, 뭐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지만 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합해서 한 뭐 130세대, 그다음에 상가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지 신봉동 이쪽이 뭐 아파트 값이 뭐 분당 이런 데보다는 뭐 아직 많이 싸지만 그래도 요즘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 중인데 뭐 그 어디죠? LH공사하고 뭐 사전에 미리 좀 얘기가 돼서 거기 매각하는 형태로 짓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도급순이 뭐 한 50이 60이 정도 되는 건설회사에서 시공사를 맡겠다는 데도 있고, 여기가 사실은 요 정도 세대수면 서울 강남권이 아니고는 그 정도 도급 회사가 잘 들어오진 않는데, 수지가 수익성이 요즘 괜찮아져서 그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발형 건설 사업을 잘만 하면 현대 산업 개발이 굉장히 앞으로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선진국의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했겠죠, 현대 산업 개발에서.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나라 지금 환경에서 쉽지는 않은데 요게 잘만 하면 앞으로 성장 동력이 나올 수는 있다. 그리고 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주가 지금 작년에 너무 못 가서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건설주가 막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주나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셨던 분이라면 뭐 종목을 조금 손해가 났어도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맞지만, 어찌됐든 올해는 건설주가 꾸준히 좀 회복 탄력성, 리질리런스잖아요. 그걸 보일 거기 때문에 좀 뭐 6개월, 1년 정도 들고 계시면 본인의 만회분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익을 충분히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의 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돈이 막 급한 분도 있고 좀 여윳돈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라 제가 어떻게 막 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어찌됐든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시면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납득할 만한 수익률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아파트가 여러분 이제 뭐 이제 제가 이 거실에서 찍거나 지금 여기 이제 문을 닫았지만 이렇게 보면 뭐 집이 예쁘다, 뭐 가구가 너무 없어서 뭐 니네 집 아닌 거 아니냐,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집이 뭐 예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저희 뭐 저하고 저 와이프 공동 명의로 된 집은 맞고요. 저희가 2년 반 전에 여기를 사서 그 당시에 그래도 돈을 꽤 들여서 인테리어를 나름대로 와이프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했는데, 좀 우리가 약간 미니멀리즘, 좀 우리 뭐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거를 선호해 갖고 가구를 막 지저분하게 많이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 좀 그런 어떤 트렌드를 모르시는 분이 보면 야 이거 뭐죠, 저거 가구가 횡하니 어디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요즘 트렌드가 그렇고 저희 또 와이프도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인테리어다. 약간은 뭐 카페 같은 분위기도 좀 나고, 그런 어찌됐든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되게 깨끗한, 그리고 수납 공간 좀 많이 만들었고, 그런 컨셉.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에너지를, 저는 사실은 뭐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만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건 기회 되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근데 아주 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고 좀 조금 조그만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캐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곧 짓게 되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그런
부족했던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해서 어떤 정말로 행복한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쭉 돌려보면서 어떤 점 때문에 그분이 이제 조금 그러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사실 조금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었던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미니멈 진짜 네이버 카카오가 10년 동안에 5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주식 중에 그거 이상 성장할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예를 들면 만약에 구글하고 애플하고 비교해볼게요. 둘 다 정말 좋은 주식이죠. 어떤 부분은 구글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애플이 더 좋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 물론 현재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있는 애플하고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어, 지금 CEO도 잘하고 있지만 어떤 유지하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개념이지 어떤 스티브 잡스처럼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저가 장기적으로 본다는 건 20년, 30년을 놓고 보는 거냐면 20년, 30년 후에 과연 구글이 더 좋을까, 애플이 더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있는 애플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과 구글 과연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과연 구글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앞으로는 전부 글로벌하게 이제 컴핏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많이 엄청 더 발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네이버가 좋은 주식이고 뭐 이거는 각각 개인적인 또 영역이 있고 본인의 촉이 있고 느낌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확실한 건 10년에 5배 이상 갑니다. 그건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면 네이버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나는 10년에 5배 성장하는 거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떤 종목이냐고요? 제 동영상 계속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뭐 종목을 한 종목 집어서 얘기 드리기는 뭐하고. 근데 뭘 네이버 이상 가는 주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투자하셔도 후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이 제 동영상을 보고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건 저의 전달력이 부족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달력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산업개발을 조금 분석해달라고 하신 분한테 뭐 만족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투자하고 현대산업개발을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매각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지 그런 선택에 있어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접시를 치워주세요. 비행기에서